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연금, 그 두 번째 시간 영구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졌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사태를 겪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내가 불평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 손에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앞날은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영구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연금이란 연금의 기간이 무한하여 지급이 즉 영원히 계속되는 연금을 영구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연금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와 연금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구연금은 기간이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무한히 가는 거니까 그 미래 가치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한히 계속되므로 영구연금의 미래 가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지급 시점에 따라서 기말급과 기시급의 현재 가치, 이것을 구하는 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지급액을 이자로 주는 예금의 연금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구연금도 결국 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다루었던 시기별 연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입니다. 미래 가격이니까 우리가 AN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AN은 기억나시나요? 얼마였죠? 네, R분의 A에, 지금의 A에 R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은 마찬가지로 미래 가격이므로 AN 나와주고요. R분의 기시급이므로 A에다가 기말급과의 차이가 이자 한 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자 한 번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R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그래서 시점 0, A0는 마찬가지로 R분의 자,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는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하나만 알면 결국 이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나눠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나와주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0 기시급은 기시급과 기말급도 이자 한 번 차이가 나죠. 그래서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할 내용은 영구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연금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은 이번 시간 우리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린 영구연금의 현재 가격만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떠올린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영구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말급 영구연금의 현재 가격.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다시 한번 또 첫째 항부터 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에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을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A0였고요. 여기 잠깐씩 지금 깔끔하게 지우고 A0는 우리 방금 썼던 공식 써보면은 R분의 측정 지급액 A에 여기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식은 이 영구라는 단어를 뺀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은 바로 얘였습니다. 그런데 영구연금은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거죠. 여기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n입니다. 즉 n을 무한으로 보낸다. 여기서 그래서 이 리미트, 극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교육과정상 이제 1, 2학년 때 이 극한이 빠지죠. 그래서 참고로 이 경제수학 내용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극한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용이 좀 쓰여진 것 같은데 이 극한 개념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풀이 과정, 여기 나오게 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 간략히는 이게 왜 얼마가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면 우선 이 값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1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n제곱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얘기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1 플러스 r입니다. 1보다 크죠? 조금 크죠? r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뭐 0.3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분의 1 이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3의 n제곱을 해주더라도 1.3분의 1 혹은 1.3의 n제곱분의 1 결국 얘는 전부 다 1보다 작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항상 1보다 작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또 하나 예를 들면 2분의 1 이것의 n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의 1도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것을 계속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자, 얘를 생각해 보면 자, 2분의 1 1제곱해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2제곱해주면 4분의 1입니다. 3제곱해주면 8분의 1입니다. 점점 작아지죠. 그 다음에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 64분의 1, 점점점 작아지죠. 어디까지 작아질까요? 이렇게 쭉 직관적으로 해봤을 때, 얘가 직관적으로, 거의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즉,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작은 것을 계속 곱해주면은 거의 0이 된다. 극한을 0이 된다. 요거 두 가지가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제곱은 1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한히 계속 지수를 늘려주면 즉 무한히 계속 곱해주면 얘가 0이 된다. 거의 0이 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0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극한 값이. 그래서 이 극한 값이 얼마가 되느냐? 얘가 0이 되니까 남는 것은 r과 a와 1이 남죠. 그래서 r분의 a를 1 곱하니까 a다.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기시급 영구연금의 현재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구를 잠깐 빼보면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을 한번 떠올려 보죠. 얘는 r분의 참고로 기말급과 기시급의 차이는 이자 한 번 차이죠. 즉 여기서 이자 한 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r에 그리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구연금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기간을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주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 값이 0이 되면서 r, a 1 플러스 r 1 남는 것이죠. 곱해주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극한 표현을 쓰지 않고 등비급수라는 개념을 썼지만 결국 그 등비급수는 극한을 통해 얻어진 공식입니다. 그럼 그 공식을 유도하려면 결국은 극한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한을 모르는데 이렇게 극한을 이용한 계산식을 사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조금 우회하는 방법으로 영구연금을 다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구연금을 이렇게 아까 나왔던 연금의 현재 가치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지급액을 이자로 주는 예금의 원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달리이자를 한번 떠올려보죠. 달리이자의 원리합계. 달리이자의 원리합계 SN은
A 플러스 원금 플러스 A, R, N이었죠. 즉 기간마다 이 N마다 A, R만큼을 일정하게 계속 주는 겁니다. 달리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영구연금을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이 달리자 개념에서 이 AR에 해당하는 것을 일정하게 준다. 즉 이 AR이 연금 지급액이 되는 것이 예금이 그것이 영구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원금의 주기별 이자가 이 이자가 바로 연금 지급액이 되는 겁니다. 연금 지급액. 지급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편합니다. 즉 그냥 계속 매달마다 혹은 어떤 일정 기간마다 이자가 생기는데 그 이자로 그냥 연금을 계속 주겠다 이런 거죠. 원금은 변하지 않고 발생하는 이자만 기간마다 주겠다라고 영구연금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말급 영구연금의 현재 가격은 자 여기에 원금 A가 있을 때 연금 A 제로라고 해야겠죠.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 A 제로가 있을 때 기말급이니까 여기서 A를 주고 여기서 A를 주고 여기서 A를 주고 여기서 A를 주고 무한히 계속 A를 주겠다는 거죠. 일정 기간마다. 그럼 이 A0에서 한 번 기간이 지났을 때 즉 이자가 한 번 발생했을 때 이자만 원금 빼고 이자만 발생했을 때 이 이자가 A가 되면 되는 거죠. A가 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요겁니다. 요거. 원금에서 이율을 곱한 요 이자 원금 말고 이자 이거를 기간만큼 주겠다. 걔가 지급액이 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치 A0가 영구연금 현재가치가 R분의 A다. 앞에서 굳이 등비 급수를 쓰지 않더라도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을 쓰지 않더라도 R분의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시급 영구연금의 현재 가격도 영구연금이 하더라도 자, 차이는 뭐가 있냐면 얘랑의 차이는 자 여기 처음에 마찬가지로 원래 원금 A0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급은 시작하자마자 A를 줘야 되죠. 시작하자마자 A를 주고 그리고 다시 A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원금에서 이자가 한번 발생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에서 먼저 시작하자마자 A를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부터 한 템포마다 발생하는 이자가 A씩 일정하게 발생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주면 우리 구하는 A0 마이너스 A는 R분의 A가 되고 따라서 A0 정리해주면 A0는 자 A 플러스 R분의 A다. 이렇게 손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앞에 나왔던 방식처럼 등비 급수로 즉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풀기보다는 이렇게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지급액을 이자로 주는 예금의 원금과 같다. 이걸 이해하고 푸시면 영구연금은 아주 쉽게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정년퇴임 다음 달부터 영구이 매월 100만원을 받는 영구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정년퇴임 시 일시불로 받을 경우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 주는데 자, 쭉 어떤 일정 기간마다 계속 주겠죠. 얘가 요 시작하자마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0가 있겠습니다. 원금 A0가 있는데 얘를 영원히 매달 1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그럼 여기 한 달 지난 후부터 100만원 쭉 영원히 준다는 거죠. 그럼 영구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100만원이 되면 되죠. 근데 이자율이 얼마나 봤더니 연이율이 12% 월 복리 적용한다고 했고 매월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월 연이율이 12%이기 때문에 자 A0에다가 곱하기 12%면 0.12죠. 아니 연이율이죠. 자 연이율이 12%니까 얘를 매월 받는다고 했으니까 월 이율을 바꾸면은 1%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지우개로 정정해보면 월 이율로는 1%가 되겠습니다. 1%면은 0.01이죠. 이 0.01 한 개 매달 100만원씩 얘가 100만원이다 라고 발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0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1, 0, 0, 0, 0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가 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만만원이라고 안 쓰죠. 천만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 즉 1억이 있으면 매달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이율이 12%인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굳이 등기시절 그 공식을 굳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예금의 이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 1000만원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영구연금으로 지금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 받을 때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죠. 자, 영구연금 문제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얘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줄 거냐, 일정 기간 지나거나 한 기간 지나고 나서 줄 거냐. 얘는 지금부터니까 시작하자마자 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으로 잠깐 이해를 해보면 당첨금 1000만원이죠. 이 당첨은 지금 된 거죠. 지금 1000만원 있는 겁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있는데 얘를 당장 1000만원 가져가지 않고 얘를 시간 축상에 흩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일정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A를 받고 그 다음에 또 A를 받고 또 기간 후에 A를 받고 또 기간 후에 A를 받고 이것을 영원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얘는 처음에 A를 먼저 줘야 되죠. 1000만원에서.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A를 먼저 떼서 먼저 시작하자마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자율 얼마냐면 자, 월이율 5%라고 했죠. 자, 월이율 5%라고 매월 일정 금액 준다고 했으니까 월이율 5%면은 곱하기 0.05 해준 금액이 매달 이자가 A씩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자가 A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0.05라는 것은 0.05는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럼 이쪽에 20을 곱해주면 1000 마이너스 A는 20 곱해주면 양변에 20 곱해주니까 20A가 되고요. A 하나 넘어가 주면 21A는 1000이 나와서 A는 21분의 10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겠죠? 대충 얼마 나오냐면 대략 얘가 47.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1000만원이 있으면 매달 47만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월이율이 5%라고 돼 있어서 계산식 상으로는 1000만원 있으면 47만원씩 받을 수 있다가 나오지만 이 월이율 5%라는 것은 연이율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5%니까 12달에 내주면은 60%죠. 여러분 이제 길에 은행에 보시면 뭐 이율 진짜 높다 막 2% 막 이렇게 나오는데 60%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60% 주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1000만원만 있으면 매달 47만원씩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가 최고 이율이 금리가 얼마냐면 24%입니다. 연에 1년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벗어나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 그 내신 문제에는 이 24%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좀 크게 해주고 좀 그렇게 좀 조작을 해줘야 여러분 계산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법정 최고 이자를 뛰어넘는 문제가 내신 시험에 나오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이자율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연속복리와 연금에 대해서 가볍게 문제 풀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